전체 1픽 학폭 가해자 박준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그 학폭 조사 때 이미 학폭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당시는 천안교육지청에서 박준현 선수에게 학폭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번복이 되면서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9일 교육지원청이 내렸던 이 학폭 아닌 결정을 취소하고 학교 폭력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여기서 박준현 선수가 서면 사과 처분을 받게 됐는데 굉장히 좀 키움도 그렇고 KBO도 이 소식을 전해두고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박준현 선수를 지명할 당시에는 무혐의라는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움도 지명을 내릴 수 있었고 네. 또 선수 측에서도 본인은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고 어쨌든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은 있었으나 영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키움도 지명을 했었는데 이 뒤집힌 부분들이 그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보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좀 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가해 학생이 2023년경에 피해 학생에게 뭐 DM을 보낸 점이라던가 그리고 이 박준현 선수의 아버지죠. 박성민 지금 삼성 코치가 뭐 피해자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다시 이 판결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서면으로 바뀌게 되기는 했는데요. 네. 어쨌든 키움으로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부분이고 KBO도 지금 이 학폭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좀 크게 다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또 어떠한 또 폭로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사실인 거고 네. 또 이 박준현 선수 측의 입장도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또 법정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또 지금은 올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키움 입장에서는 이 박준현 선수를 솔직히 키움 같은 팀들은 이런 신인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즉시 전력으로 써야 되는 그런 팀들인데 네. 이런 처분이 내려진 이상은 KBO 자체나 뭐 키움 자체로서나 뭐 징계를 내려야 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 양측의 이런 법정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네. 판단 내려야 될 부분인데 이 기준점이 솔직히 좀 불명확하긴 하죠. 이게 어떻게 확실히 내려진 건지 뭐 박준현 선수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그렇죠.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천안교육지청에서 발표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게 더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큰 그렇죠. 기관이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 거기서 번복을 해버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박준현 선수 쪽에서 여기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기관에서 이걸 또 심판을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양측에서의 항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려진 처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보게 되게 될 것인데 네. 이게 솔직히 뭐 언제쯤에 확실히 나올 수 있다, 언제쯤에 최종이 난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계속 지금 상황으로서는 피해자 쪽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나 뭐 KBO 측에서도 어떻게 나서기 조심스럽고 또 박준현 선수 측에서도 아직은 그거에 대한 뭐 대응이 되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네. 또 키움이 한 차례 그 앞에도 안우진 선수의 있었죠. 사례로 인해서 안우진 선수는 국가대표 발탁되지 못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 등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프로 생활을 이어왔잖아요. 네. 키움이 그런 것들 다 무릅쓰고 안우진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갔던 팀인데 여기에다 박준현 선수까지 또 같은 사례가 번복이 되게 되면은 키움은 지금은 뭐 계속해서 좀 최하위를 거듭하고 있고 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뭐 리비딩 거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이번 시즌에도 정말 좀 문제거리가 좀 많은 팀 중에 하나였었는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시즌이 새로 시작되기도 전에 네. 다시 한번 이런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또 안게 됐습니다. 네. 일단 지명 철회는 안 되겠죠. 그것까지는 안 얘기겠죠. 네. 지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네. 이제 저도 이제 김하진 기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네. 좀 이제 심각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지명할 당시에 그때는 일단은 뭐 이게 학폭으로 처리도 안 됐었었고 또 네. 무엇보다도 약간 그때는 이제 박준현 선수 측에서 나온 얘기는 그 당시에 연루됐던 이제 피해자들하고 다 얘기가 잘 된 것처럼 얘기가 흘러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에 올라가고 또 그쪽에서도 뭐 피해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좀 증언이랄까요? 이런 걸 다 얘기를 들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뭔가가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렇죠. 그런 지금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걸 결국 이게 최악의 경우는 진짜 법정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딱 결정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KBO도 뭐가 확실한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네. 예, 처벌의 정도라든가 뭐 이런 게 정할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괜히 선수도 어떤 쪽으로 결론 나올지 몰라도 좀 뜬다 그러나요 표현이 네. 뜬 상태가 되는 거고 구단도 마찬가지고 참 애매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박준현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 이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이후에 인터뷰에서 떳떳하다, 신경 네.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항소처럼 이제 두 번째 판결이 내려지면서 뒤집히게 돼가지고 이걸 만약에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박준현 선수 입장에서도 학폭을 인정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이 말한 거와 좀 다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만약 받아들이고 뭐 사과를 한다 치더라도 박준현 선수가 프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길로는 제약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뭐 자체의 징계라던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키움이든 KBO든 어떻게든 이 선수를 바로 이렇게 프로에 뛰게는 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이 사례가 정말 너무 특수한 게 NC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유선 선수를 그렇죠. 지명했다가 바로 지명한 순간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보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명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지명한 지도 좀 시간이 좀 지나간 상태이고 네. 계약금이나 이런 계약 절차까지 다 밟은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명 처리 자체는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좀 늦어버린 상태인데 네. 하지만 그대로 이대로 안고 가기에는 많은 것들 좀 검증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구단이나 KBO 측이 이런 그 형사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 기관이 그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어쨌든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 기다릴 수밖에 없고 네. 구단의 입장은 어쨌든 그 절차를 기다리면서 선수 측 입장을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도 뭐 들어보고 뭐 중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구단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어쨌든 비시즌이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12월, 1월, 2월이면 이제 스프링 캠프를 떠나야 되고 네. 바로 전력을 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한두 달 안에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키움으로서는 어쨌든 1순위로 뽑은 즉시 전력감을 못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책가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는 키움은 워낙에 또 전력이 약한 팀이고 또 올해 보강도 없었던 그런 상태여서 네. 좀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구단 측의 입장 그렇죠. 그 당시에 지명된 당시에는 무혐의고 스카우트들도 다 알아보고 요즘은 스카우트들이 이런 학폭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 다 알아보고 있는데 무혐의가 됐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은 구단은 그것을 믿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는 것인데 네. 이렇게 또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는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입학도 요즘에는 다 그 학폭 관련된 서류들 다 제출하라고 해서 맞아요. 만약에 학폭 관련된 일이 있다면은 대학교도 입학을 불허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다 지명이 됐고 이게 이후에. 번복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 설정진 감독이 또 1차 캠프에 함께 하려고 했던 멤버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참 키움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과거 안준진 선수의 예를 봤을 때는 그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그렇죠.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대표도 자격 결국에는- 정지. 네, 자격 네. 정지를 네. 받게 됐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박준현 선수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안우진 선수의 사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키움은 계속 이렇게 약간 좋은 글씨가 씌워진다고는 할까요? 안우진 네. 선수는 아직도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학폭에 대한 이력이 있지만 기량 자체는 솔직히 누구나 이렇게 좀 쓰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그거든. 그리고 그렇죠. 또 사회가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나 이념적인 것들을 KBO가 또 많이 수용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또 팬들을 위해서라면은 또 1,200만 명을 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팬들의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박준현 선수로서는 이것을 뭐 박준현 선수가 뭐 그 잘못한 그거를 떠나서 박준현 선수가 이것을 인정해 버려도 문제고 인정하지 않고
해도 문제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기 네. 때문에 좀 처음으로 일어나는 초유 사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치면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네. KBO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시 한번 재검증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1차적으로 천안교육지청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이쪽에서 좀 뭔가 자세하게 좀 조사가 안된게 아닌가? 안 된 게 아닌가.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 그 두 번째로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보니까 문자를 주고받는 것부터 해서 네. 박성민 코치, 그러니까 이 박준현 선수의 아버지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인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학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좀 1차원적으로 처음부터 좀 조사를 너무 좀 쉽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번에 이제 나온 기사들이니까 벌써 궁금했던 게 네.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문제 없다라고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행정위에 올라간 게 피해자 측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거기를 올라가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는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네. 원래의 프로세스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신청을 해서 올라가게 된 거라면 그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안 풀린 게 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KBO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되게 좀 귀중한 시간들이 또 흘러갈 수가 있는 거라서 네.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피해자 측에서 아직 억울함이 분명히 안 풀렸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쉽게 예측을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그 피해자 측의 변호인 네네. 쪽에서는 그 피해자 쪽에서 뭐 떳떳하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좀 더 화가 났다는 기사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을 어쨌든 그 박준현 선수 측에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뭐 양측의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제대로 면밀히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무혐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이 그렇죠. 그 당사자 측에서는 얼마나 좀 애통하고 그런 마음이 크겠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박준현 선수의 그런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뭐 재조사나 이런 것들 좀 원해서 이런 많은 그런 문자 메시지나 그런 것들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거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어쨌든 구단이 영입을 하거나 하기 전에 이것을 스카우트를 시켜서 양측을 합의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스카우트 자체도 그냥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이 정도까지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학폭이란 것이 정말 이 마음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연예계에서도 뭐 그런 일로 엄청나게 크게 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박준현 선수가 본인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그 떳떳한 그게 그걸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텐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또 다른 뭐 피해자들의 뭐 증언도 다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박준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단이 내는 쪽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뭐 양측을 대면시켜서 그렇죠. 저희가 이 선수를 지명할 테니 이 입장이 어떠십니까? 이거 화해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 과정들의 좀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박준현 선수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제 징계 대상자 되는 거죠. 바로 네. 저도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안우진 선수 얘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피해를 봤던 이제 학생들하고 흔히 얘기해서 좀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됐는데 어느 한 피해자하고는 그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 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박준현 선수의 경우도 증언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렇다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돼서 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법적으로 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 이 테두리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공정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법정까지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은 이 일이 어느 쪽으로 번지고 이 선수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건 지금 어떻게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내용을 좀 보니까 그 박준현 선수가 뭐 따돌림을 뭐 시켰다. 그리고 뭐 욕설의 메시지를 지금 보냈다. 뭐 네.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집단 따돌림 후에 그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네. 이런 점들 좀 종합해서 좀 뒤집은 거기 때문에 그 뒤집을 정도의 그런 좀 정확한 그런 증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쪽의 변호인은 또 다른 뭐 증거들, 증인들 뭐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박준현 선수 쪽에는 안 좋은 그런 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야, 그 키움과 KBO는 그냥 마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진짜 이게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네.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키움이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쵸. 우리가 먼저 이 선수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아. 없는 노릇이고 KBO 자체에서도 이 선수 징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끝까지 좀 지켜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법적 기관에 어떠한 결론 내리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다음 후속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거고 네. 지금 키움뿐만 아니라 약간 박성민 코치는 이제 삼성에서 그렇죠. 코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프 그 가해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선수의 아버지로서 이 코치 생활 자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이 어쨌든 뒤집어진 사건 뒤집어진 지는 좀 날짜가 되긴 했는데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준현 선수의 입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를 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구단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계속 기다리고 일단 KBO의 입장이 먼저 나온 다음에 구단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KBO도 제가 볼 땐 지금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일단 이제 모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선수 뭐 출장 정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뭐 야구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내릴 때까지 그냥 활동을 해라. 근데 그 이후에 하겠다. 결국은 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느 쪽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인 드래프트가 올해 펼쳐지기 전에 뭐 박준현 선수가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사실 들렸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 국내 뭐 안 좋은 일 때문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렸는데 결국 이제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네. 뒤늦게 좀 이런 일이 좀 터지다 보니까 저희도 네. 좀 당황스럽고. 맞습니다. 저도 이 신인 지명 되기 전에 여러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었고 박준현은 어떻게 되는 네. 거냐, 뭐 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이러면서 의견이 너무너무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준현 선수가 일단 미국 진출을 안 하고 한국에서 뛰기로 했다라고 한 이상 그러면은 뭐 걸릴 게 없나 보다라고 그러니까요. 모두들 이렇게 봤고 또 거기에서 선수가 직접 나는 떳떳하다라는 말까지 했었으니까 이제는 모두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양쪽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뭐 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증언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앞서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번복을 했기 때문에 네. 뒤바뀐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키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또 그쵸. 이미지 타격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2026 시즌을 준비하면서 감독도 바꾸면서 이 박준현 선수도 즉시 전력감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뽑은 선수가 됐는데 많은 부분들을 좀 키움 쪽에서는 어렵게 좀 시작하면서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좀 이런 경향도 있어요. 사실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고졸 출신 선수들, 네. 당장 키움만 하더라도 또 역시 1순위로 지명했던 정현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던 기간을 제외하면은 한 시즌 내내 선발 로테이션에서 돌았잖아요. 네. 또 그랬었고 하나 같은 경우도 정우주 선수가 들어와서 또 다시 포스트 시즌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네. 또 국가대표까지 발탁이 돼서 지난번에 한일그룹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도 보면 약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이 구위도 좋아지고 구속도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조금 2군에서 시간도 필요하고 당연히 키워서 쓰는 걸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선수들의 그만큼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전력으로 투입을 하면서 네. 특히 뭐 최하위를 차지했었던 키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럼 정현우가 1년 지났을 때 더 성장을 했을 거야. 또 그리고 박준희는 또 1번 지명 선수가 들어와서 마치 정우주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면서 네. 또 하나의 돌풍도 불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구단이기 때문에 먼저 정말 조용하라고 훈련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당당하게 막 지금 홍보를 하면서 이 선수 밀어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참 키움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하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준 대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징계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박준현 선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 또 피해자 입장도 더 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학폭 이슈는 좀 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 하폭 이슈가 매년 이 신인들팟 하기 전에 좀 거론이 되거든요. 뭐 네. 어떤 선수가 사실은 뭐 있었는데 뭐 합의를 했다더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 공공연하게 좀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옛날 뭐 선수들 이야기 들어 우리는 맞으면서 이렇게 했다. 옛날에는 정말 군기가 심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야구계 전체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아마추어 그 야구부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기본적인 이 소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는 뭐 투구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고 또 학업도 같이 그렇죠. 병행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상의 좀 소양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아마추어 이런 야구계랑 또 KBO랑 좀 같이 이야기해봐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이 학폭이라는 그 좋은 글씨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의 폭탄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해자 측이라고 이렇게 꼽힌 선수들은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항상 피해자 쪽은 그렇죠. 증거를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뭐 기량에 상관없이 어떤 선수 의혹이 있는 선수를 선택하면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네. 뭐 정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야구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라는 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박준현 선수의 입장과 이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좀 그 KBO 자체도 유소년 야구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폭과 관련해서 뭐 서명을 받고 또 제출하고 또 뭐 학생 기록부를 다 뗀다고 하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미리 좀 이렇게 선수들에게 각인시키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O도 입단한 선수들 다 신인 교육도 받는데 오히려 중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이러한 학폭과 관련된 게 프로에 입단하는데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프로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면서 그런 교육들이 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지 저희 어른들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신인 선수들 교육시키고 또 부모님도 얘기하시고 뭐 감독님도 얘기하시고 하시겠죠. 네. 근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10대 때 돌아보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반이나 귀에 들어오는지. 그긴 하죠. 들어오진 네. 않죠, 진짜. 네, 들어오진 않고 그냥 뭐 장난인데 뭐.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아직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들도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존중받아야 되고 네. 또 그들의 생각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숙은 안 된 거잖아요. 네. 본인의 주관이 확실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준점 자체가 일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하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그런 심리 그런 게 꼭 들어가 줘야 된다라든가 특히 이제 폭력에 쉽게 이건 뭐 비단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만 뭐 또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기적인 심리 그런 맞아요.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니면 뭐 학교에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사들이 꼭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을 다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렸어 안 때렸어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그 이제는 그 문자 메시지 아니면은 뭐 언어 폭력 아니면 그냥 따돌림 이런 것들도 네. 폭력이 될 수 있고 또 그럼요. 피해자에게는 뭐 충격이 되는 그러한 또 데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또 다 합쳐서 이런 피해를 좀 방지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그
참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프로에 못 갈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좀 자꾸 해가지고 또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더 좀 각인이 좀 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피해자들 또 그 아이를 가지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경험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학폭에 대한 그 심각성 이런 게 사회적으로 위기감 느끼게 된 게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엄청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야구는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있는 스포츠니까 또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응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 박준현 선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증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허술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네네. 점을 좀 인정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내년에 더 많은 관중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아직 결론 난 게 없으니까 양쪽 다 네. 정말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박준현 선수 입장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쪽 입장도 들어야 되는 거고 양쪽 다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건 정말 신중하게 또 그 상위 기관에서 잘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지금 취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잘 이제 이 일이 잘 정리가 되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키움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 계획은 일단 이 스토브리그 때부터 먼저 좀 그렇죠. 예, 깨지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됐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또 벌어지게 됐고요.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